탕수육 이렇게 튀김 만들 때 밀가루에다가 찹쌀가루 좀 넣고 여기다가 넣을 때 찹쌀풀을 그냥 써가지고 찹쌀가루 넣고 물 넣고 그냥 이렇게 익히면 찹쌀풀이 됩니다. 그걸 섞으셔도 되고, 밀가루하고 찹쌀가루를 좀 넣어서 찹쌀풀을 섞어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만약 프로테이지를 딱 맞춰야 되겠죠. 밀가루하고 이게 찹쌀풀 섞은 거 또는 밀가루하고 찹쌀풀을 섞어서 그걸 풀 쓴 거, 그걸 같이 섞어주면 이게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것이 나옵니다. 거기서 이게 흰자를 섞어줘 가지고 탕수육 피를 만듭니다. 그래서 소금 넣고 설탕도 조금 넣어주고요. 거기서 이렇게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다가 마늘 가른 거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을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다른 거 할 때도 감자전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마늘 가른 거 다 들어가거든요.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거는 닭튀김 할 때도 가능한데요. 닭튀김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. 닭튀김 할 때도 여기다 닭튀김 할 때도 이렇게 후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 설탕 넣고, 설탕을 좀 넣어줘요. 또는 설탕을 넉넉히 넣어가지고 약간 바삭바삭거리게,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여기다 후추 그다음에 카레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기다 미더덕 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맛을 좀 더한 그런 버전도 있을 수 있고요. 여기다 간장을 진간장을 좀 넣어가지고, 감자전 할 때도 제가 진간장을 좀 넣었었거든요. 이렇게 해갖고 하는 버전도 있고, 청양고추를 좀 썰어가지고 매콤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. 설탕을 아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닭튀김이나 이렇게 탕수육 튀김 만들 때도 굉장하게 좀 맛이, 또 설탕을 많이 넣으면 또 다른 맛이 나옵니다.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. 멸치 액젓을 좀 넣거나 참치 액젓을 좀 넣어가지고 만들죠. 새우 액젓을 좀 넣는 경우도 있고, 우선 이렇게 만들 때 조금씩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김옷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특히 닭튀김이나 탕수육 튀김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닭튀김 할 때는 그냥 계란 노른자도 같이 흰자만 넣는 게 아니라, 탕수육 할 때는 그냥 흰자 넣는 경우, 또 흰자 이렇게 노른자를 섞어가지고 넣는 경우, 이런 경우가 있고, 닭튀김 할 때는 또 닭튀김도 그냥 흰자만 넣는 경우하고, 흰자하고 노른자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섞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그때 이제 탕수육 튀김하고 닭튀김 할 때도 이렇게 기름을 좀 둘러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. 기름을 반죽할 때 보면 기름을 둘러주는 경우, 안 둘러주는 경우 확실히 조금 맛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찹쌀풀을 섞어서 가지고 밀떡도 아니고 쌀떡도 아닌 그런 떡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떡볶이 떡을 말을 하는, 밀가루에다가 찹쌀풀을 써가지고 같이, 또는 밀가루하고 찹쌀풀을 섞은 밀가루 플러스 찹쌀풀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걸 섞어서 밀가루하고 섞어가지고 만드시는 경우, 이것도 제 기술이네요. 쌀가루에다가 찹쌀가루 좀 섞어서 풀을 써서, 또는 밀가루하고 찹쌀풀을 섞으니까 밀가루 찹쌀풀이 되겠죠. 그걸 섞어가지고 쌀떡 만드셔도 됩니다. 이게 떡볶이 떡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여기다가 소금 좀 넣고 설탕을 넣고 마늘 가른 거 넣어주고, 여기다가 뭐 청양고추 가른 것을 좀 넣어줄 수도 있어요. 넣을 때 그건 알아서 하시고, 후춧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,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떡볶이 떡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. 그다음에 여기다 가지고
도둑질해서 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진간장을 아예 넣어가지고 떡볶이 떡을 만들 수도 있어요. 유통 과정에서 약간 변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금방 유통기한을 좀 적게 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소금하고 설탕을 넣는데 후춧가루도 넣을 수 있고 미더덕가루도 넣을 수 있고 마늘 갈은 거 넣을 수도 있고 청양고추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레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떡볶이 떡을 넣으면 카레가루 좀 넣으면 떡볶이 떡이 좀 더 맛있을 겁니다. 이런 떡볶이 떡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. 저는 이게 그 음식도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기타에 떡 만들 때도 뭐 이렇게 요새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떡을 이렇게 포장 떡을 만드시는데 그쪽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. 포장 떡 만들 때도 예, 아까쯤에 제 방식에 백설기 떡처럼 만드는 거예요. 밀가루를 하셔도 되고 쌀가루를 하셔도 됩니다. 떡 만들 때 전자레인지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. 백설기처럼.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린 그건데 버터 기름 넣고 밀가루 불 넣고 소금 넣고 설탕을 왕창 넣은 그런 백설기처럼 나옵니다. 여기다가 건포도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우유를 좀 넣어가지고 우유 백설기 떡이 되겠죠. 계란 섞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포장떡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. 이것은 백설기처럼 약간 나오는데 여기다 탄산을 좀 섞어줄 수 있어요. 저는 오란시를 섞었는데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. 오란시라든지 뭐 각종 과일 탄산수를 넣어서도 됩니다. 그냥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.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냥 먹는 게 훨씬 낫고요.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포장떡을 이렇게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닌 것이 아주 맛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. 이런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만한 포장해가지고 안에다가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닌 그런 것을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이 똑같은 구조로 만들면서 거기다 이제 건포도를 넣을 수도 있고 호두도 넣을 수 있고 뭐 대추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뭐 건포도 말고라도 저기 크림베리 넣을 수도 있고 각종 바나나 넣을 수도 있고 고기 가른 것을 불고기 만들어 가지고 불고기 양념 뭐 간단하죠. 마늘 가른 거 그다음에 진간장, 설탕, 후춧가루 이렇게 하면 불고기 양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볶아 가지고 그걸 넣을 수도 있어요.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스티키형 이렇게 포장으로 해서 팔으면 됩니다. 조그맣게 그냥 그 베이커리 만들 때 그 판에다 오븐에다 넣어서 제가 구웠거든요. 엄청 맛있더라고요. 저는. 그래서 거기다 계피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계피가루, 설탕하고 넣을 수도 있고 바나나 하는 거라도 각종 뭐 이렇게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딸기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계란빵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. 계란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. 계란을 이제 이 안에다가 계란을 살포시 노른자를 하나 넣어주면 계란빵이 되는 거죠. 흰자를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. 컵케이크로 만드는 건데 전자레인지 돌려서 컵케이크로 만들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약간 백설기도 아니지만은 백설기처럼 비슷한 느낌의 그런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닌 그런 것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요.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파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,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. 뭐 시럽을 제 방식대로 설탕 왕창 넣고 소금 넣고 계피가루 넣고 그다음 땅콩가루 넣어가지고 시럽 만들어서 그 시럽을 파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. 옛날에 호떡 만들 때 나오는 것인데 단독으로 시럽으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땅콩가루를 빼고 땅콩가루를 빼고 만드셔도 되고 땅콩 버터를 섞어가지고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. 찍어 먹기 좋게 그렇게 하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. 시럽을 아예 만들어서 나오는 건 없으니까요. 네.